예, 반갑습니다.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다가 그 맹장이 터져서 맹장 수술, 맹장에 이어서 또 그 일부 대장까지, 대장이 괴사를 해서 대장까지 잘라내는 이 수술을 받고 지금 입원 중입니다.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, 문제는 지난 16일 저녁부터 이 맹장이 아파서 몸이 굉장히 아팠는데, 자신이 뭐 특혜 시비에 걸리기 싫어서 특혜 시비가 우려가 되니까 그걸 참았다는 거죠. 참으니까 이 맹장이 터지면 그 맹장 끝에 주로 충수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 맹장이 터지게 되면 거기서 이물질이 나와서 이제 대장이 오염이 됩니다. 그걸 참다가 이틀을 참다가 19일에서야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그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, 이 맹장에서 나온 그 이물질이 대장까지 오염을 시키면서 대장까지 일부 괴사가 돼서 대장을 잘라내는 제법 큰 수술이죠. 그 수술을 받고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 중인데, 뭐 아직도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. 뭐 식사도 하지 못하고. 이재용 부회장이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황, 이것에 대해서 또 SNS에서 얘기가 많습니다. 정말 이제는 이게 뭐 다 지금 전 정권과 연결이 된 문제인데, 이렇게 재벌 회장과 전 정권,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면 복권 문제를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. 이재용 부회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,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고령으로 아파서 얼마 전까지 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죠. 이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, 또 그렇게 SNS상에서 아주 논쟁이 뜨겁습니다. 일단 이재용 회장은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. 그 맹장을 수술을 했고, 맹장에서 나온 그 이물질들이 그 복막 안으로 퍼지긴 했지만 그 대장 일부를 잘라내는 그 수술은 잘 되었지만, 뭐 아직까지 병원 의료진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38도 이상의 고열은 계속되고 있다. 식사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. 이런 형편입니다. 이재용 회장은 그 최순실 관련해서 국정농단 관련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서 1년을 살다가 다시 또 나왔다가 지난 1월에 다시 또 재수감이 됐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년 3, 4개월 정도 남아있는 셈입니다.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. 뭐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 행위, 시세 조종, 뭐 이런 등에 대한 재판이 사실은 그 공판이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로 미뤘다고 합니다. 이런 재판들이 모두 끝나면 뭐 형이 또 얼마나 더 늘어날지 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추측으로는 뭐 앞으로 뭐 10년을 더 살아야 될지 어떨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. 이게 맞느냐?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비롯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런 뭐 형기,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형기가 맞느냐? 그 이재용 회장의 수술을 계기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. 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, 그 다음 박근혜,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,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기사가 떴습니다.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두 번째로, 첫 번째는 김형석 명예교수, 연세대 명예교수를 찾아뵌 데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바깥 나들이를 했다.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정말 중마고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어제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했다.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, 그 이야기들이 일부 이철우 교수의 입을 통해서 이제 기사화가 돼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.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윤석열이 이철우 교수를 만나서 한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철우 교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.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파들에 휩싸여 있다. 자기는 그렇게 본다.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강경 노선은 아닌 것 같은데 강경파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강경 노선 쪽으로 흐르고 있다. 이런 뜻이죠. 그 다음에 윤석열 자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복수심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다. 자기는 전 정권 비롯해서 현 정권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정한 칼날, 공정한 수사를 했을 뿐이다.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
이 두 가지 외에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이철우 교수와 두 사람은 뭐 중마고우니까 뭐 다투기도 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뭐 이러는 사이겠죠. 누구나 그렇듯이. 이철우 교수와 한 1년 넘게 사실은 좀 소원했다고 해요. 소원한 이유가 재밌습니다.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을 놓고 이철우 교수와 의견이 달라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었다. 왜 다퉜느냐? 이철우 교수는 조국에 대한 수사가 적절하냐, 수사를 하더라도 그 수위가 적절하냐라는 부분이고, 윤석열 총장은 이 수사가 불가피하다, 이 문제로 다퉜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이 이철우 교수의 얘기입니다. 정치와 법치. 이철우 교수가 정치와 법치 얘기를 했습니다.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이 있고 법치로 풀어야 할 것이 있다. 근데 윤 총장은 법치를 너무 강조하고 앞세우는 것 아니냐. 이 부분으로 다퉜다는 얘기입니다.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. 자, 지금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법치를 가장 강조할 때 그 법은 실정법입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대로 살자라고 할 때는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죠. 근데 실정법으로서의 그 법치, 그것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여기에서 이제 정말 사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. 이재용 부회장이나 전 대통령들에 대한. 이게 지금 정치 보복의 성격이 분명히 있거든요. 이재용 부회장이나 전 대통령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한 것과 정치 보복의 부분, 이건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뭐 그 비율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정치 보복적 성격이 그 폭이,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든 정치 보복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거든요. 그럼 이 정치 보복의 부분은 이게 법치로만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대목입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로 풀어야 될 대목이다.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, 전 대표와 의논을 한 것이죠. 해서 이낙연 대표가 올해 초에 그 사면 이야기를 꺼내자 그 친문 강경파들이 또 반대를 하고 나서자 물러섰지 않습니까? 저는 그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.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면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그래도 자기가 뭐 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올해 초까지였습니다. 이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.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머릿속에는 자기 자신의 퇴임 뒤에 안전이 가장 좀 중요할 겁니다. 그럴 수밖에 없고요. 그게 어떤 문제로 엮어지느냐 하면 지금 이제 뭐 가을이나 이런 데 또 사면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. 보궐선거가 지나게 되면 또 얘기가 되겠죠.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3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. 끌려다닐 수밖에 없더라도 이재용 부회장과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지금은 생각해야 될 때다. 이런 대목입니다. 여기서 법치와 정치의 이야기, 지금 이철우 교수와 윤석열이 그 나눴다는 그 대화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또 한 가지 생각은요.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강경파들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강경파가 이꼬르 운동권 출신입니다. 뭐 그 말을 강경파로 한 것인데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경직된 정책, 많은 잘못들이 이 강경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아시는 그 원전 폐기를 저렇게 급박하게 몰아붙이는,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저렇게 급속하게 몰아붙인 데는 강경파들, 소위 원리주의자라고 합니다.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도를 한 것이라고 지금 다들 드러나고 있습니다. 원전을 아예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아무도 반발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. 마찬가지로 지금 국정 운영 모두도 이 강경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. 이 강경파들은, 운동권 출신의 강경파들은 굉장히 원리주의적이고 아주 이념에만 집착해 있거든요. 보수든 진보든 실용을 놓치게 되면 그건 모든 부작용의 출발이 실용을 놓치는 부분입니다. 범위가 어떻게 됐든 실용이 어떤 비율로든지 뭐 진보든 보수든 실용이 중심에 잡지 못하면은 이런 원전과 같은 이런 부작용, 또 문재인 정권의 이 잘못된 폭정,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.
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도 강경파에 휘둘리지 말고 실용적인 접근에서 정치에 접근해서 이것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윤석열 총장이 이제 뭐 슬슬 많이 이렇게 외출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뭐 윤석열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. 윤석열 총장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 이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어떤 모양으로 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요. 이재용 부회장과 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문제 또 이번 선거 기간에도 한번 충분히 거론이 돼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고맙습니다.